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매의 엄마이자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유독 주변에서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다거나 절연하고 사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고 공감 가는 건 아마 저도 그런 일을 겪은 당사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시댁과 절연하고 살아요. 물론 결혼 생활 동안 참고 산 건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그 일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건 타고난 심성과 성격은 절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유독 못되게 말을 하거나 심술 부리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족이라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도 지쳐서 결국 하나둘 떠나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난번 어버이날 앞두고 남편이 씩씩거리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만 아들에게는 종종 문자나 전화로 한풀이를 하거나 화를 내시곤 하시거든요. 남편은 차남인데 어머니는 장남을 훨씬 위하시고 우리 남편은 내내 시가 식구들 뒤치다꺼리만 한 사람이었어요. 귀찮은 일 도맡아 하고 물주처럼 돈 대주던 아들이 나몰라라 하는 걸 어머니는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거죠. 어머니가 이번 어버이날도 그냥 지나갈 셈이냐고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몰라. 어제만도 나한테 10번이 넘게 전화하신 거 있지. 차단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다. 혹시 당신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도 마. 우리 집 모르시는 게 천만다행이지 싶다. 아마 우리 이사 간 집 알고 있었으면 찾아오고도 남았을 거야. 어머니는 대체 왜 포기를 못 하시는 거야? 정 그러면 당신이 계좌로 용돈만 보내지 그래? 그럼 그만하시지 않을까? 그럴 생각 없어. 한번 그렇게 해드리면 이제 때 될 때마다 돈 보내라고 성화실걸? 내가 알아서 대처할게. 저는 참 고맙게도 남편이 늘 저의 편입니다. 원래부터도 시어머니가 저 힘들게 할 때 방패막이가 돼주긴 했지만 절연하는 건 다른 문제임에도 남편은 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 힘들게 하는 거 싫다며 자기 가족이랑 안 보고 살겠다고 해준 거 남편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시집살이 한 거 떠올리면 왜 바보같이 참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는 저와 꼭 결혼해야겠냐면서 선보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필터 없는 말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임에도 내 말이 다 맞아.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넌 그냥 따라와. 라고 강요하는 스타일이십니다. 밖에서는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듯 가면을 쓰고 계신데 집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고지식한 마인드로 사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절대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임에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십니다. 본인 여가 생활 즐기시기에 바쁘셨고 자식들에게 정성을 들인 분이 아니세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쌓인 게 참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남편이 결혼 전에 고백하기로는 내가 엄마랑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에 얼굴 안 보고 살기도 뭐하고 결혼하면 당신이 불편할 것 같아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라 당신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 당신이 중간에서 잘하면 되지? 설마 어머니가 나까지 못 살게 하시겠어? 결혼해서 따로 살면 당신도 오히려 어머니랑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 우리 어머니지만 하도 막말을 잘하셔서 당신한테까지 그럴까 봐 걱정이다. 그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쳐지는 게 아닌가 봐. 부모 도움 필요할 때는 정작 신경도 안 쓰셨던 분이 장가 갈 때 되니까 왜 이리 간섭을 하려는지 모르겠어.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막말하는 거에 상처받아서 몇 개월씩 서로 말 안 하고 한 집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살가운 모자 사이도 아니면서 웃긴 건 결혼하고 나서 첫 남편 생일에 어머니가 제게 연락하셔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결혼해서 첫 신랑 생일은 처가에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대접 잘해달라고 친정엄마한테 말씀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생일 당일날 친정에서 뭐 얻어먹었는지 확인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아들 생일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으면서요. 사이는 안 좋아도 아들이 푸대접 받을까봐 걱정은 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아들 둘 있고 막내 시누이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유독 아들 차별, 그중에서도 장남에게 많이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아주버님과도 그리 우애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결혼 직전 제가 시댁 식구 대하는 게 불편할까봐 안 좋은 감정이 있던 거 애써 지우고 혼자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신경도 많이 안 쓰고 키운 아들이 잘 돼서 사는 게 모두 자기 덕인 줄 착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남편은 고3 수험생 때 본인이 스스로 진학도 결정하고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어 다들 부러워하는 공기업에 떡하니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손 안 가는 아들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자기는 선인장처럼 혼자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는데 며느리 욕심은 왜 그리 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 부심을 저에게 부리시는 통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결혼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유독 아들들에게 집착이 심해지고 바라는 것도 많아졌다고 했어요. 자식들에게 용돈 바라는 건 물론이고 때 되면 여행 보내달라고 하셨고요. 이런 것만 바라셨으면 차라리 참을만 했을 겁니다. 왜 그러시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저희 집을 어머니는 마치 세컨드 하우스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본인도 바쁘게 사시면서 결혼 초부터 자식집이라고 연휴나 휴가 때가 되면 꼭 오셔서 자고 간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미리 얘기하고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꼭 출발해서나 출발 직전에 전화를 하셔서 자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남편은 엄청 불편해해요. 남편은 절대 먼저 어머니에게 자고 가시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번은 삐치셔서 저한테 이러신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어머니가 자고 가겠다고 안 해도 빈말로 자고 가시라는 말을 한 번 하는 법이 없니? 네 남편이 아무 말 안 한다고 너도 똑같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래도 자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고 내일 내려가세요, 어머니. 그럼 저는 혹여 남편이랑 어머니가 다툴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고 가시라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짜증내면서 어머니 못 자게 한 것도 수차례였고요. 남편은 어머니랑 애틋한 모자 사이도 아닌데다 어머니가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시는 걸 못 참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중간에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두 사람이 언성 높여 다툰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사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어머니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 내외부는 형님 친정인 부산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주 가지 못하셨고요. 그나마 2시간 거린 둘째 아들 집에 자주 오려고 하셨습니다. 뭐 오시겠다는 이유는 매번 다양했어요. 병원 진료나 친구분들 모임, 백화점 나들이 등등이요. 그런데 어머니 오신다고 제가 잠자리만 봐드리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신다고 하면 역까지 모시러 나가야 하고 가실 때는 다시 바래다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완전 상점 받들듯이 해주길 원하십니다. 이를테면 백화점도 혼자 가는 게 아니세요. 제가 모시고 이리저리 투어해 드려야 하고요. 사고 싶다 눈치 보내시는 건 사드려야 합니다. 맛있는 식사도 해드려야 하고요. 저희 집 계시는 내내 어머니 비위 맞추고 제 딴에는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두 가지가 본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내려가시면서 꼭 날카롭게 미운 말을 하십니다. 이번에 내가 서운한 거 꼭 참았다만 다음에도 이런 식이면 다시는 안 오련다. 저번에도 서운한 거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거 알지?
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구먼. 너는 시어미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가 보구나. 네? 어머니, 혹시 뭐가 서운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제만 해도 그래. 오래간만에 나도 친구들 만나 식사하는데 네가 눈치껏 계산이라도 미리 하면 얼마나 내 위신이 서고 좋으냐? 너는 꼭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니? 이번에 올라오면서도 너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나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해서 내려보내는구나. 어머니,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저도 일부러 주말 시간 다 포기하고 어머니 일정에 맞춰드린 거고요. 애썼다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저도 좀 서운하네요. 서운해도 내가 서운하지. 며느리인 네가 서운할 게 뭐 있어? 아무튼 다음번에는 내가 화내는 일 없게 알아서 좀 잘해봐. 너는 친정 가깝다고 친정을 그렇게 살뜰히 챙기더라.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 혼자 있는 시어머니를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 친정 부모님들은 둘이 살만하시잖아.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시면 저는 며칠 동안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화병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턱대고 올라오실 때도 그렇지만 어쩔 때는 일주일 전에 오셨으면서 또 오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참다 남편에게 얘기하면 당연히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싫은 소리를 합니다. 어머니도 만만한 분 아니시니 둘이 말다툼으로 번지는 건 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꼭 아주버님 내외에게 저희 부부 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저와 형님 사이도 소원해지고 남편도 형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요. 이건 뭐 어머니가 자식 사이로 소원해지는 게 만드는 꼴이었습니다. 나중에 형님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아주버님에게 많이 하셨고 우리 부부가 서운하게 한다는 말을 하시며 욕하고 우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철없게 보였고 속 없는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아이가 없을 때라 회사에 다니는 상황이었고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피곤하고 바쁘게 살아도 시댁에는 명절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내려갔고요. 용돈도 드리고 어머니가 뭐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정말 비싼 거 아니고서야 다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부부에게 바라시는 것만 많으시고 늘 서운하다 하시니 저도 맞춰드리는 거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시면 막말도 막말이지만 너 친정부모한테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할 거니? 네가 너희 친정엄마한테 못 배우고 자란 거니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만 그럼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이러시면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거리실 때는 저도 참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그 성질 웃으며 다 맞춰드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애 봐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시더니만 다행히 저희 집에 불쑥불쑥 올라오시겠다는 말은 더 안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제가 둘째 태어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동안 저희는 집도 마련하고 나름 안정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사실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도움받은 건 없어요. 우리 부부 힘으로 전셋집 마련했고 시댁에서 도움받은 거 없으니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집 살 때는 친정아빠가 퇴직금 일부를 보태주셨어요. 둘이 애써가며 사는데 대출이라도 줄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한테 목돈 턱하니 주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친정 부모님께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희 친정아빠는 공직에서 퇴직하셨고 노후는 든든하셨어요. 살고 계신 집이 많이 올랐지만 팔 생각은 없으셨고 강원도의 작은 시골집 하나 장만해 주말마다 오가는 낙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식을 다 뒷받침해 준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만 해도 자식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참 존경해요.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며 두 분이 오롯이 노후를 대비해 놓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시어머니랑은 그릇이 다른 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한테는 언제나 든든한 부모님이셨고 버팀목이셨는데 저 결혼 8년째 되는 해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한번 협심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혈관에 스텐트 삽입하는 수술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운동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는 3일간 사경을 헤매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퇴직 후 노후를 오래 즐기지도 못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도 너무 불쌍하지만 혼자 남게 되신 엄마도 너무 걱정이었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엄마와 저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남편이 제 옆에서 얼마나 많은 힘이 돼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큰일을 겪는 게 처음이라 우왕좌왕 하는데 남편이 상조 노릇 거의 다 해줬어요. 장례 중간에 시어머니가 와주셨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도리는 있으신 건지 저희 엄마를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고 시어머니도 남편을 먼저 앞세우신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저희 엄마를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랑 마주 앉아 한참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슬쩍 들어보니 뭐 보험금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가 엄마에게 먹고 살 걱정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경험이 있으니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가 둘이 되도록 세월이 흘렀어도 어머니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멀리서 조문 와주신 건 감사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아주버님 내외가 와주셨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어머니는 반나절 장례식장에 계시면서 슬슬 본인 성질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편이 상주 노릇하는 걸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 계속 저러느라 무릎 까지겠다. 진작에 방석을 좀 깔아줄 것이지. 너는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이러신다거나,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쩌냐. 잠도 못 잤을 텐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나. 잘 챙겨 먹으라고 네가 옆에서 신랑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빠 일은 저보다 당신 아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빠 상 치르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친정엄마 위로해 주시고 저한테도 큰일 치르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하시길래 경우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금방 본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며느리 친정부모 장례식에 와서 아들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어쨌든 그때는 저도 어머니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한동안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아빠 장례가 끝나고 제가 뒷정리가 대충 끝났을 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는 드리라는 친정엄마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한 달 넘게 연락 안 했다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는 얼마간의 타박을 듣겠구나 예상했어요. 어머니 성격이라면 연락 안 한 거 트집 잡으면서 한 소리 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저희 아빠 장례 치르는 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늦게 전화드려 죄송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 얘, 친정엄마는 괜찮으시다니? 그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좋더라. 내가 그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니? 네가 당분간 친정엄마 잘 챙겨드려. 딸이 너 하나라 집에 혼자 있을라 치면 얼마나 촉촉하시겠니? 딸이 가까운 데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나야 워낙 바깥 활동을 많이 해서 우울증 걸릴 일도 없었다만 네 친정엄마는 나랑은 또 성격이 많이 다르시더라. 우울증 안 오려면 매일 산책도 다니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네가 신경 많이 쓰렴. 그렇게 말해주니까 순간 할 말을 잃어서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워낙에 말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 위로를 들어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 어머니 입에서 저 생각해주는 말을 들었으니 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엄마 당분간 신경 많이 쓸게요.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엄마 잘 챙겨라. 나도 가끔 안사돈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안부 물을 테니 그렇게 알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엄마한테도 말씀드려 놓을게요. 두 분이 연락 자주 하고 지내세요. 나중에 어머니 올라오시면 같이 식사해도 좋고요. 어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어서 저희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거라 생각한 저는 새삼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머니에게도 자주 연락을 드리려 노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면 어머니는 꼭 저희 친정엄마 안부를 물어주셨고 가끔 어머니가 올라오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친정엄마랑 같이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따로 카톡도 자주 주고받으셨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에게는 위로가 되는 일인 것 같아 그거 역시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라오시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흔쾌히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저희 집 오셔서 저 백화점 끌고 다니고 비위 맞춰달라고 고약을 부리지 않으시길래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올라오신 어머니가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나 궁금했죠. 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는데 혹여 황당한 요구를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와 남편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셨습니다. 거창하게 뭘 얘기하겠다고 온 건 아니고 네 친정엄마 때문에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엄마는 요즘 잘 계시니? 나랑 지난주에 통화했다마는 아마 괜찮으신 척 해도 많이 허전하고 힘드실 거다. 갑자기 친정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연락드리고 자주 가요,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이것도 겪어본 사람이 잘 아는 법이거든. 내 말 흘려듣지 말고 들어. 너 친정엄마 모시고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네 아빠랑 살던 집에 엄마 혼자 놔두는 건 그건 진짜 못할 짓이야. 네가 아무리 딸이라도 엄마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은 모를 거야. 이건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 어머니는 난데없이 저희 친정엄마 걱정을 하시면서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네 친정엄마랑 통화하는데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하다고 하시더라. 근데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영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나도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힘들었거든. 원래 남편 죽고 혼자 되면 여자가 혼자 살기 힘든 거야. 자식들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할 뿐이지 네 엄마도 많이 힘드실 거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너한테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해 주러 온 거야. 저는 엄마가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원래 자식은 절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나는 자식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혼자 살겠니? 마음 같아서는 나도 자식이랑 같이 살고 싶어. 그중에서도 제일 형편 나은 너희랑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아직 편하고 나는 다른 자식도 있지만 너는 혼자이지 어쩌겠냐.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 친정엄마 모시고 같이 살아. 애들도 챙겨주시고 너한테 좀 좋겠니?
어머니 말에 남편은 듣고 있다가 의외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암튼 집사람이랑 이 문제는 상의해 볼게요. 나도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가까이 사는데 굳이 생활비 들어가면서 따로 사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 같아.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당장 장모님이랑 얘기해보지 뭐. 당신도 괜찮지? 나야 그러면 고맙지 뭐.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근데 같이 살려면 정리할 게 많긴 하겠다. 엄마 집도 팔지 새 놓을지 결정해야 할 테고. 그건 엄마랑 천천히 상의해보지 뭐.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엄마랑 잘 의논해서 결정할게요. 저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허락했으니 엄마가 거절해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꼭 네가 같이 살자고 강력하게 주장해. 엄마는 아마 못 이기는 척 허락하실 거야. 그냥 네 엄마 집부터 얼른 부동산에 내놓는 게 어떻겠니? 집이 하루 이틀 만에 정리되는 것도 아니니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나을 거다. 어머니는 엄마 집부터 부동산에 얼른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엄마와 상의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제가 그랬습니다. 합가가 급한 건 아닌데요, 뭐. 엄마가 오케이 하시면 그때부터 집 문제는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다. 모든 때가 있는 거야. 네 엄마 사는 집 그거 지금 많이 올랐다며? 집값이라는 게 마냥 오르지는 않는 거야. 고점 찍었을 때 파는 게 현명한 거지.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너랑 집 합치고 남는 돈은 너희한테 미리 물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니? 친정엄마랑 잘 얘기해봐.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내놓는 걸 유독 강조하시며 남는 돈은 우리가 미리 물려받는 게 어떠냐고 하실 때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파트를 판다고 이득 볼 것도 없는데 대체 왜 저리 집을 파는 걸 강조하시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친정엄마를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할 일이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저를 고깝게만 보시고 결혼해서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게 하시더니만 이제는 어머니도 나이 먹고 철이 드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과 엄마 모시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랑 사는 게 좋지만 남편은 사위인데 불편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남편은 장모님 같이 살면 자기도 마음이 편하겠다며 엄마만 오케이 하시면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사는 집은 좀 좁은 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문제도 같이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가고 나서 얼마 후 친정엄마에게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엄마는 미안해 하시면서도 저희가 먼저 그 말을 해줬다는 거에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엄마 모시고 살라는 말을 직접 하셨다고 했더니 엄마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 시어머니가 엄마 많이 챙겨주시더라. 그래서 나도 네 시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속마음 많이 털어놨어. 혼자 산 것도 먼저 한 사람이 선배인가 봐. 도움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 줄 아니? 그리고 혼자 살면서 꼭 돈이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주더라. 노후에 돈 없으면 그것만큼 초라한 거 없다고 걱정하길래 혹여 내가 니들한테 부담 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집도 있고 아빠 연금도 나오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말이다. 그러셨구나.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신경 쓰시는 줄은 몰랐네. 그래. 너도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서운한 거 다 있고 이제는 어머니께 잘해드려. 아참, 근데 너 시어머니한테 엄마 집 팔아서 같이 합치겠다고 했니? 며칠 전부터 네 시어머니가 계속 집 내놨냐고 물어보시더라. 나는 아직 고민 중인데 네 시어머니가 궁금하신지 오늘도 문자 보내셨더구나. 어? 내가 먼저 엄마 집 팔겠다는 말은 한 적 없지. 그건 어머니가 먼저 하신 말씀이신데? 엄마
집 많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고 같이 합가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집도 아니고 엄마 집인데 뭐. 팔기 싫으면 전세 놔도 되지. 그건 엄마가 천천히 고민해봐요. 엄마와 상의 끝에 일단 같이 사는 거는 다들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이 좁은 감이 있어서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집을 장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엄마 집을 매매하고 우리 집을 팔면 더 넓은 평수의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남편과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어머니가 하루 걸러 하루 저와 엄마에게 번갈아 연락을 하시면서 유독 엄마 집 처분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니 언제쯤 팔릴 것 같냐느니 금매로 내놓는 게 낫지 않겠냐느니 하시면서 심지어 잔금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시길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어머니가 도대체 왜 엄마 집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머니가 왜 그리 엄마 집 매매를 재촉했는지 그 꿍꿍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엄마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고 운 좋게 우리 집도 매매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생전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던 부산 사는 형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고마워서 어쩌지? 전화 받자마자 제게 뭐가 고맙다는 건지 저는 영문을 모르니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네? 형님, 뭐가 고마우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한테 고맙다는 말 들을 일을 한 게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는 형님네와 그다지 교류가 없었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우애가 별로 좋지도 않았고 멀기까지 하니 자주 볼 일도 없었고요. 아주버님은 형님 친정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그즈음 장사가 잘 돼서 전셋집도 빼서 월세로 옮겨가며 고전하고 있다고 소식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맙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사실은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동서가 우리 힘들게 사는 거 마음 아프다고 집 사라고 돈 해주기로 했다 그러시던데? 어머니가 확실히 결정되면 얘기하겠다고 나는 모른 척 하라고 하셨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어야지. 동서가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줄은 몰랐다.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정말 고마워, 동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형님, 죄송하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형님께 집 살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금시초문인데요? 그러자 형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일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 친정엄마랑 합가한다며. 친정엄마 집 한 돈은 동서가 받기로 했다던데 그 큰 돈을 은행에 넣으면 뭐 하겠냐고 그러시던데? 어머니가 그 돈으로 우리 집 사는 거 보태려고 얘기할 거라고 하셔서 나는 이미 얘기가 다 된 건 줄 알았지. 그럼 어머니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형님, 어머니가 중간에서 장난을 치셨네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집 한 돈 미리 받으라고 하신 거였구나. 나중에 저 꼬득에서 그 돈 빼내려고 그러신 거였네요. 형님 역시 제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저와 대면대면한 사이이긴 하나 아주 경우 없는 분은 아니셔서 그 말 듣고는 어머니가 중간에서 농간질을 한 것 같다며 자기가 한 말은 잊으라고 하시고는 다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제 입으로 형님과 통화한 내용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따져 물은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화난 얼굴로 어머니랑 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그치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잡아떼시더라. 근데 내 생각에는 장모님 집 팔아서 돈이 당신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돈을 내놓으리라고 할 심산이었나 봐. 형수님 말대로 어머니가 그 돈으로 형 집 사주겠다고 설레발까지 쳤던데 내가 절대 그 돈 욕심내지 말라고 단단히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걱정 마. 당신한테는 면목이 없네. 우리 엄마가 그럼 그렇지. 꿍꿍이가 있으니 당신한테도 잘해준 거였어. 어머니가 설마 하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나 이제는 당신 어머니가 무섭기까지 해.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머니도 창피해서 당분간은 가만히 계실 거야.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며칠 후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쳐들어오시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 남편이 같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죠. 그런데 오자마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차피 니들이 알게 된 거 내 할 말은 해야겠어서 급히 왔다. 내가 처음부터 네 친정엄마 집 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네 엄마 집이 많이 올랐다니까. 남는 돈은 너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가족인데 너도 힘들게 사는 네 형님네 나몰라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한테는 조만간에 얘기하려고 한 건데 큰애가 일을 망쳐버렸지 뭐니. 아무튼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부탁하마. 네 엄마 집 팔렸다 그랬지? 잔금 치르는 날 내 계좌로 1억만 보내다오. 그 말 듣고 저와 남편은 둘 다 아연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제 집도 아니고 엄마 집 한 돈을 제가 왜 아주버님 집 사는데 보태야 하는 거죠? 형님도 안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건데요? 엄마,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집사람 얼굴 보는 게 민망하다고요. 엄마는 그 돈 관심도 갖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엄마나 형이나 다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뭐야? 넌 대체 누구 편이야? 네 마누라 편만 들고 이 엄마랑 힘들게 사는 네 형은 버리겠다는 거야? 너는 내 편 안 들면 가만히나 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엄마 챙겨주시고 합가 권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머니 시커먼 꿍꿍이에 노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배신감까지 들어요. 오늘 올라오셨으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집 한 돈으로 아주버님 보태드릴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저 당분간 어머니 연락 안 받고 싶으니 연락도 안 하셨으면 해요. 너야말로 가족끼리 배 풀고 살아야 복 받는다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됐으면 시어머니가 그동안 속 끓인 것도 알아주고 한 번은 고민해보겠다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뭐?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냐?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직접 네 친정엄마한테 말해볼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연락하시기만 해봐요.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제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나도 우리 집사람 생각이랑 같아요. 당장 내려가시고 당분간은 오지도 마시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앞으로는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해주니 저는 고마웠죠. 이 충격적인 일을 저는 친정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몇 달 뒤 저는 엄마 집 한 돈을 보태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엄마와 살림을 합쳤어요. 엄마가 요즘은 왜 사돈이 연락이 없는 거냐며 궁금해하시길래 그제야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그 말 듣고 반나절을 분에 못 이겨 알아 누우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올해까지 2년째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로 난리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모르는 척하고 삽니다. 물론 아주버님네와도 왕래 안 하고 살아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일인데 남편 가족은 그게 안 되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저는 남편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저에게 못된 마음 품으셨던 거 생각하면 솔직히 앞으로 보고 살 마음은 없어요.
지금이 너무 편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끊어내는 게 나와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 옳은 일인 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시댁 절연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혹시 시모 때문에 소갈이 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저처럼 연 끊고 사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